어느 분께서 은퇴 후 모아두신 2억을 가지고 동남아로 떠났는데 단 한 달 만에 후회하고 돌아오셨다고 하네요. 이 사연에 달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보니 해외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좋은 교훈이 많아서 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분은 국내 생활이 팍팍해서 퇴직 후 여유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에 동남아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온화한 기후, 저렴한 물가, 느긋한 삶을 기대하신 거죠. 하지만 막상 가보니 식당 물가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다고 하십니다. 특히 유명한 관광지나 유흥가가 있는 지역은 장기 거주자들에게도 예외 없이 비싼 편이라서 식사 때마다 고민이 컸다고 해요. 현지인들이 드나드는 로컬 식당은 싸다고들 하지만 위생이나 입맛 문제가 걸려서 쉽게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더해 유흥가의 유혹이 심하다는 의견도 정말 많이 들렸습니다. 머리로는 아낀다고 해도 주위에서 밤낮 없이 유혹하는 유흥 문화가 보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지출이 커지더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막상 실제로 지내보니 매일 지갑이 얇아지는 게 느껴졌다고 해요. 결국 40일 만에 대략 3천만 원 가까운 돈을 쓰고 그런 자신에게 무척 후회가 들었다고 하네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병원 문제였습니다. 이분께서는 당뇨나 관절염 같은 지병이 있으셨는데 출국 전 미리 약을 여유 있게 챙겨가시지도 않아서 급히 치료가 필요할 때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해외 병원비가 싸다고 막연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지에선 외국인에게 더 비싼 금액을 부르기도 하고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연에 공감한다며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는 차라리 국내에 거주하면서 1년에 서너 번 정도 짧게 해외로 여행을 다니는 게 비용과 건강관리 양면에서 훨씬 낫다고 조언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짧게 다녀오면 외롭지도 않고 한국 음식과 의료 서비스에서 완전히 떨어지지도 않아서 마음이 한결 편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해외 장기 체류가 만만치 않다는 걸 여러분이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동남아라고 해서 모든 지역이 저렴한 건 아니며 도심이나 관광지 쪽으로 들어가면 월세나 외식비가 한국보다 비싸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외국은 돈 쓰러 가는 거라는 말도 있었는데요. 실제로 각종 유흥 비용은 물론이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드는 추가 비용까지 고려하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지출하게 된다고 하네요. 또 어떤 분은 해외를 직접 경험해보니 중진국 정도의 느낌이 나서 크게 매력을 못 느꼈다고 말하셨습니다. 문화나 풍경은 처음엔 새롭고 근사했지만 막상 오래 살다 보면 교통, 환경, 치안 등 여러 가지 불편함이 한국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어떤 분은 한국의 경기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도의 열악한 상황에 적잖이 실망했다고 말씀하셨고 전반적으로 안전과 의료, 세금 문제 등 여러 면에서 선진국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외국어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지 언어를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으면 로컬 시장이나 병원을 좀 더 저렴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언어 장벽이 있으면 결국 현지인들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 약 하나 사는 것도 쉽지 않죠. 거기에 모국어가 안 들리다 보니 심리적인 외로움까지 커져서 마치 뿌리째 뽑힌 느낌을 받는다는 후기도 많았습니다. 사연 주인공은 처음엔 친구를 사귀고 즐겁게 지낼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의사소통도 쉽지 않고 비슷한 처지의 다른 교민들과 어울리기엔 시간이 필요했기에 결국 대부분 혼자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가족이나 친구를 떠나온 외로움이 더욱 커져서 심적으로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하네요. 결국 오래 참고 살기보다는 일찌감치 돌아오게 됐는데 돌아와서 보니 한 달 넘는 짧은 기간 동안 3천만 원 가까운 비용이 사라져 있었고 남은 돈도 아직은 많지만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막막해노라 고백하셨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온 순간 편안함과 안도감을 크게 느꼈다고 해요. 댓글 중에는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동남아보다 한국이 훨씬 살기 좋고 편하다고. 이제와 돌이켜보면 정말 우리나라는 좋은 환경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정의 추위를 피하고 싶다면 겨울철 한두 달 정도만 동남아로 잠시 다녀오는 방식을 추천하신다고 했습니다. 지인들도 보고 병원도 쉽게 갈 수 있고 좋은 음식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까요. 특히 음식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식이 그리워서 현지 한식당을 찾으면 국내보다 훨씬 비싸거나 제대로 된 맛을 못 내서 더 속상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결국 매일 현지 음식만 먹다 보면 느끼하거나 입맛에 맞지 않아 힘들고 또 새롭게 찾아다니다 보면 돈이 점점 더 나가서 고민이 된다는 후기도 꽤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면 국내의 공기 맑고 물가가 비교적 저렴한 시골 도시나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살 곳을 찾으라고 권유하기도 하셨습니다. 한국 내에도 잘 알려지지 않은 예쁜 곳이 많으니 굳이 먼 곳으로 가지 말고 취향에 맞는 국내 지역을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입니다. 또 다른 시선도 있었습니다. 해외 생활을 꿈꾸더라도 미리 짧게나마 여행을 자주 다녀보고 현지 병원이나 주거 환경, 교통, 식생활 등을 꼼꼼히 조사한 뒤에 결정하라고 말이죠. 실제로 몇 달씩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그 사이에 문화적 충격도 겪고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드는 것도 체감하면서 스스로에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은 해외 나가기 전 인터넷으로 정보를 많이 얻지만 그 정보가 생각보다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사람마다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몸으로 겪어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모르기 쉽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본인이 해외 생활을 결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강조하셨어요. 한식도 중요하지만 결국 건강 문제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 해외에서는 정말 답이 없다며 차라리 국내에서 건강을 잘 챙겨가면서 짧은 여행을 여러 번 가는 게 더 낫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지병이 있다면 해외 이민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동남아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태국처럼 관광지가 발달한 곳은 아무래도 물가가 비싸고 유흥 문화가 발달해 돈이 빨리 샌다는 반면 조금 덜 알려진 지방이나 나라 혹은 라오스처럼 조용한 곳을 찾으면 비교적 저렴하게 지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럴수록 편의시설이 적고
익숙한 음식이나 의료 서비스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현실이 함께 따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인처럼 완전히 적응해서 살 자신이 없다면 제대로 된 로컬 생활비로 지낸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고들 하시죠. 음식이나 위생, 문화 차이, 언어 장벽 등 장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요. 현지인처럼 살지 못하면 결국 한국에서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비용이 든다니 막연히 동남아가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건 크나큰 착각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노후 대비 자금이 2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지 않지만 그걸 전부 해외에서 쓰고 싶다면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가서 적응이 안 되면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고 쉽게 생각하다가 나중에 마음고생만 크게 하고 손해를 봐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잘 준비가 된 분들은 덥고 습한 기후나 한국과 다른 생활 환경마저 즐기면서 오래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한두 달 만에 지쳐서 돌아오기 일쑤라고 하네요. 어떤 분의 사례를 보면 젊었을 때부터 여행을 정말 많이 다니면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주거 환경을 차근차근 공부해왔고 직접 거주 경험도 여러 번 해봤대요. 그래서 노후에 완전히 그 나라로 가셨는데 지금은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여러 환경을 직접 경험해본 뒤에 결정한다면 더 안정적이고 알찬 해외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연자분 같은 경우 국내에서 평생 사업만 하시다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지친 상태에서 그냥 떠난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은퇴 후 자유를 꿈꾸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현지 병원이나 약국을 어떻게 이용할지, 거주 지역의 치안과 물가는 어떤지, 한국 음식은 어떻게 조달할지를 세세히 알아보지 않으신 거죠. 더욱이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약도 안 챙겨가셨으니 그 한 달간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을 겁니다. 댓글에는 소설 아니냐, 어떻게 그런 무모한 결정을 하느냐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막상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는 걸 보면 남일 같지 않습니다. 현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히 동경만 품고 떠났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죠. 인터넷 정보만 믿고 결정하기엔 개인차가 너무 크고 무엇보다도 건강과 언어의 장벽이 무시할 수 없는 걸로 보입니다. 또 해외로 나가서 돈을 많이 쓰고 정작 병들면 한국에 돌아와서 복지 혜택을 받으려 한다며 불편해하시는 시선도 있더군요. 나라가 발전해서 해외 이민이나 장기 체류가 가능해진 시대이지만 복지제도나 의료보험은 대한민국에서 오랜 시간 일하고 세금을 내온 분들에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본인 병이 생기면 결국 가장 좋은 의료 혜택이 있는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니 그 점도 미리 염두에 두는 게 바람직하겠죠. 더불어 은퇴 후엔 원룸 생활이나 시골 생활을 병행하면서 계절별로 짧게 해외를 나가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름이거나 겨울일 때마다 해외를 다녀오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가족과 교류하며 지내는 시기죠. 그렇게 하면 너무 오래 떨어져 있어서 생기는 외로움도 덜고 의료보험도 계속 유지하면서 적절히 병원도 다닐 수 있으니 여러 면에서 장단점을 절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찰 생활을 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추천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채식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조용한 환경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동안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노후 생활이 어떤 모습인지 고민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잠깐 해외로 갔다 와보니 오히려 국내 사찰의 규칙적인 생활이 훨씬 더 체질에 맞다고 느끼셨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국내에 있다 보면 하다못해 편의점 하나라도 밤낮 없이 가깝고 택배나 배달 서비스도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크게 불편을 못 느끼잖아요. 하지만 해외로 나가면 작은 불편도 몇 배로 커져서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익숙했던 일상이 얼마나 편안하고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죠. 어떤 분은 오랜 해외 체류 끝에 귀국했을 때 아파트 현관문부터 너무 편안하고 반가워서 눈물까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댓글에서도 결국 대한민국이 제일 좋고 살기 편하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치나 정책에 대한 불만이 있어 떠나고 싶다던 분들도 막상 밖에 나가면 여기가 얼마나 편한 나라인지 알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해외에서 좋은 점도 많고 여행만 하기에 동남아는 분명 매력적일 수 있지만 막상 살려고 하면 생각보다 훨씬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거죠. 해외에서의 한 달 생활로 3천만 원이 사라졌다는 사례는 확실히 극단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설령 주작이든 과장이든 아무 준비 없이 떠난 해외 생활이 얼마나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년씩 준비하고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문제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크나큰 수업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노후자금 2억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여유 자금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되는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생활비뿐 아니라 비상시 병원비, 장애보험, 항공료, 사소한 생활용품 구입 등까지 모조리 계산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지면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해외로 나가면 더 적게 쓸 거라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이민이나 장기 거주가 생각처럼 마음 편한 일이 아니라는 건 이미 많은 이들의 생생한 경험담에서 드러납니다. 한국에서 아끼면서 살아도 외로움이 없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데 거기를 떠나 낯선 문화 속에서 여러 문제를 감수하며 살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해답이 그래도 도전해보고 싶다라면 최소한 사전 준비와 안전장치는 철저히 하셔야겠죠.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은 그래서 안 가본 곳으로 한 달 넘게 살러 가는 건 말도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준비도 없이 그냥 집을 처분하고 무작정 가버리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요. 그나마 여유 있는 분들이나 여행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은 해외에서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라 얼마 못 버티고 돌아오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는 해외 생활 스토리가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동남아로 은퇴 이민을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도록 이 글이 경종을 울려준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동남아가 무조건 싸고 편하다는 환상에 젖어 지출부터 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막상 살아보면 외로움, 병원비, 언어 문제,
문화 차이 등 상상치 못했던 어려움이 줄줄이 터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배울 건 배우니까 너무 자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걸로 인생에 큰 손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고 해요. 사연자분도 3천만 원이면 비싸긴 했어도 그 돈으로 분명한 교훈을 얻었으니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은 돈까지 전부 탕진했다면 정말 큰일이었겠죠. 그러니 해외에 오래 머물러 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짧은 체험을 추천드립니다. 열흘 보름 혹은 한 달 정도라도 여러 번 다녀오면서 병원이 어디 있는지, 현지 사람들과는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계좌나 생활비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등을 세세히 파악해두면 훨씬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겠죠. 노후라는 게 인생 후반부의 중요한 시기인데 그 소중한 시간을 잘못된 정보나 막연한 기대만으로 보내기엔 아까우니까요. 댓글을 더 살펴보면 아예 해외 생활에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분도 많았다고 합니다. 날씨가 덥고 습한 게 질리고 한국처럼 사계절이 바뀌는 게 더 좋다고 느끼셨다거나 현지 음식 향신료가 도무지 적응이 안 돼서 결국 라면만 끓여 먹다가 생활의 질이 떨어졌다는 분도 계셨어요. 또 치안이나 쓰레기 처리 문제, 소매치기와 위생 문제 등으로 괜히 스트레스만 받았다고요. 물론 해외에서도 만족하며 사시는 분들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자기만의 목표와 생활 방식을 잘 구축해 두셨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골프를 치며 여유 있는 생활을 하거나 푹 쉬면서 책을 읽고 여행을 즐기신다든지 현지인들과 교류하며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 그대로 자신이 준비되어 있을 때의 이야기라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결국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해외 이민이나 장기 체류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병이 있거나 고국의 사람들과의 연결이 중요한 분, 혹은 한식이나 익숙한 생활 환경 없이는 힘드신 분들에겐 더더욱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서 여러분이 강조하셨듯이 외국은 돈 쓰러 가는 곳이라는 말이 맞을 정도로 예상 외의 지출이 속출하고 문화 차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 충분한 조사와 준비 없이 떠나는 건 정말 위험하겠죠. 그리고 해외에 오래 살았다는 분들조차 장기 체류보단 차라리 필요할 때마다 다녀오는 게 훨씬 낫다는 말씀을 종종 해주십니다. 심지어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자주 가던 나라여도 막상 한두 달 넘게 머물면 처음에 느꼈던 감동이 점점 퇴색되고 불편함이 눈에 들어온다니까요. 적당한 시기에 돌아와서 다시 한국의 편리함을 누리며 지내다가 다시금 떠나고 싶을 때 여행을 가는 식으로 조절하면 경제적 부담도 줄고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사연 주인공은 지병 관리도 쉽지 않고 외로움과 물가 부담, 유흥의 유혹까지 겹쳐서 결국 한 달 만에 돌아오셨습니다만 적어도 남은 돈을 챙겨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은 다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얘기를 통해 다른 분들이 해외 생활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이고 신중하게 생각할 기회가 생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부디 오늘 전해드린 다양한 의견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해외로 나갈 때 필요한 준비물이라든가 각종 서류와 보험 그리고 병원부터 생활 반경까지 세세하게 따져보셔야 아픈 경험을 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신이 정말 적응할 수 있을지 해외에서의 일상이 행복할 수 있을지 미리 체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후 자금이라는 건 인생 후반의 안전판입니다. 함부로 모험하듯이 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죠.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당장 한국이 싫고 답답하다고 해서 무작정 떠나버리면 오히려 더 큰 불편과 고생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차라리 국내에서 지역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해외 생활에 도전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씩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언어 학습부터 시작해서 현지 문화와 관습 법률과 비자 문제 등 미리 알아볼 것들이 많습니다. 이 과정을 귀찮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로 그 부분이 노후의 실패와 성공을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걸 다들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저 역시 여러분들의 댓글을 다시 떠올려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한국을 떠나면 꿈같은 생활이 펼쳐질 거라는 보장은 없고 해외에 있다고 해서 똑같이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며 오히려 더 큰 지출과 고독에 시달릴 수도 있다는 점 말입니다. 결국 인생은 자기 자신의 선택이고 어떤 길을 가느냐는 각자의 자유지만 그 선택이 불러올 결과는 전적으로 자기 몫이니만큼 신중함이 필요하겠죠.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누군가는 2억을 들고 동남아로 가도 괜찮겠다고 여전히 생각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완전히 접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충분히 알고 판단하자는 거겠지요. 실제로 많은 분들의 경험담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니 미리미리 탐색하고 계획하는 과정이 필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연자분은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차분히 다음 단계의 삶을 고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가끔은 후회도 되고 아깝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몸이 크게 상하지 않고 돌아온 걸 다행이라 여기며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서 적어도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를 다른 이들이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꽤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살이든 국내살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소중한 건 결국 건강과 가족, 그리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일 테니까요. 어느 곳에서 살든 그런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할 시간이 다가온 듯합니다. 해외에서 장기간 머무르고 싶으신 분들 혹은 퇴직 후 여유롭게 살 길을 찾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게 잘 맞아떨어지면 해외 생활도 물론 멋지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떠나시면 이번 사연처럼 예상치 못했던 난관이 줄줄이 터질 수 있으니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신중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건정면은 또 다른 흥미로운 사연과 이야기를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어디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시든 마음의 여유와 즐거움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